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농촌에선 벌써 향긋한 봄나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새 재배 기술이 접목되면서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봄나물이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일찍 선보여 식탁에 이른 봄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진학 기자입니다. 가야산자락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민들이 봄나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뜯어내는 것은 봄나물의 제왕 곰치의 사촌격인 곤달비나물. 쌉싸름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봄나물입니다. 곤달비는 평균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수확을 시작하는데 올해 이곳에서는 예년보다 수확이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자연 상태보다 싹을 빨리 틔우는 새 재배법이 도입된 덕분입니다. 휴면 타파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를 시켜야 계속해서 연속 출래가 되는 겁니다. 연속 출래. 파릇한 봄 향기 가득한 하동의 비닐하우스에선 취나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취나물은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 하동에선 5월 말까지 2,400여 톤의 취나물을 수확해 5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립니다. 봄나물이 나고, 봄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향도 참 좋고, 그래요. 조금씩 전해지는 봄바람을 타고 향긋한 봄나물들이 식탁 위에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인을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될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대부분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숨진 만 1살 배기 최모군의 간호기록지. 수술은 오후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마취가 끝났다고 기록된 오후 1시 4분은 아이가 숨진 시각입니다. 수술 뒤 40여 분 동안 응급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보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도 사망 30분 뒤에 들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다 내려놓고는 안 되면 30분 뒤에 저한테 혹시라는 마음이 답니다.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그럼 사망 선고를 안 내려야지. 정보는 모두 병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환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CCTV는 수술실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입구 로비, 그만 내가 그 수술실 안은 다 없을 거예요. CCTV가 없다 보니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엄청 하더라고요. 다리가 막 이렇게 붓고 있더라고요. 소비자 단체는 CCTV가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공간,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수술실이고요. 환자의 어떤 알코올 중독과 환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올해 초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병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교내 상담실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A양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A양 측은 또래 여학생 3명이 직접적인 폭행에다 죽었으면 좋겠다,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진 집단 학교 폭력에 A양은 지난해 11월 말 호흡 곤란과 함께 발작을 일으켰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폭을 당하면서 지금 공황 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이 아이들의 두려움 때문에. 폭력이 이어지는 8개월 동안 학교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발작 증세를 보이기 전인 지난해 11월 초 A양은 학교 폭력 전문 상담 교사를 찾아가 폭력 사실을 알렸지만 신고는 사실상 묵살됐습니다. 별 문제가 이제 없는 건데 잠시 없는 거라는 생각으로 그 처리를 교장교감은 그 부분에서는 몰라고 일어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A양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서야 지난달 중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양쪽 진술을 들은 학교는 뒤늦게 A양의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도 A양은 지난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다시 발작을 일으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와 오늘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어젠 하늘이 흐렸지만 꽤 온화해서 한낮엔 봄처럼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다소 추워집니다. 사실 오늘 기온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요 며칠 무척 포근해서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지겠고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조금 더 낮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당분간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경남 지역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상태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질은 좋은 상태고요. 앞으로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다시 창녕과 의령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9도, 김해 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고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다소 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7도, 남해 9도 등으로 역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소 춥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기업협회 소속 기업 10여 곳에서 만든 의료와 식료품 등을 파는 판매점이 창원 동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창업 등을 설명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가 오늘 30일 창원과 다음 달 3일 김해에서 각각 열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중소조선업체 6곳에 액화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은행은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낸 김해와 양산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장학금과 경품을 증정합니다. 설을 앞두고 경남 지역 백화점과 전통시장들이 실속형 선물 세트를 준비하며 행사에 들어갑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다음 달 18일까지 설 선물 세트 판매에 들어가는데 10만 원 미만 실속 세트 물량을 20% 늘렸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과일 세트는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5에서 10%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들도 경기 불황으로 실속형을 찾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설 대목 상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향응이나 금품, 선물 수수 등 설을 앞두고 공직기강 감찰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4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소방서 등 81개 기관을 집중 감찰합니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향응이나 금품과 선물을 받는 행위, 직무 관련자와 골프장 출입 등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기획공연 관람료의 10%를 적립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체험을 확대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기부를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창원 성산아트홀과 3.15 아트센터, 진해 문화센터의 매표 수익을 적립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K리그 챌린지 경남FC는 올 시즌 첫 상대로 안산경찰청과 개막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챌린지 리그는 3월 21일 개막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열리고 경남은 3월 22일 안산 원정과 28일 고양 원정에 이어 홈 개막전은 4월 5일 상주 상무와 맞붙습니다. 남해군 박영일 군수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중국 장군의 고향을 찾아 400여 년 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0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 장시성 펑청시를 방문한 박영일 군수와 방문단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원병 수군 부총병으로 참전했다가 노량해전에서 숨진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